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3월 11일이네요. 마감 시황 방송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뭐 기분들이 좀 어떠세요? 좀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나요? 뭐 시장이 또 급등했는데 못 간 기업도 있고 또 굉장히 잘 간 기업도 있고 뭐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오늘 일단 오른 거 자체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보고요. 그동안 하락이 너무 심하게 나왔고 일단 올라가면서 3천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칫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장이었잖아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어제랑 180도 특히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이렇게 급등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아래쪽이었는데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오늘은 시장이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하죠. 어제는 망할 것 같더니만 오늘은 또 이렇게 약간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근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거고 그때마다 멘탈 뭐 관리 못하면 투자하기 힘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루하루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유를 갖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보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어제같이 무서울 때 사실 사면 되거든요. 짜증날 때 진짜 짜증났죠 어제. 오늘 이제 또 흥분한단 말이야. 굳이 오늘 흥분할 때 살 필요는 없고 장이 저도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바로 가겠어요. 계속 중간중간 등락은 거듭할 텐데 이제 어찌됐건 시장은 그동안의 하락을 조금 어느 정도 진정시키면서 3천을 다시 탈환했으니까 조금 안정감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금리에 조금씩 시장이 이제 적응하기 시작했고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장세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은 좀 마음이 편하시죠? 편하실 것 같고 자, 바로 시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오늘은 장대 양봉 하나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양봉 하나 큰 거 나왔고 만기일인데도 어쨌든 시장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물론 막판에 조금 밀렸죠.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우상 하루 종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 보면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는 있어요. 되게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 오랜만에 코스닥도 이게 웬일입니까? 2%나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겨냈습니다. 분위기 괜찮죠?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끝없이 오르다 폭락 오르다 폭락 오르다 폭락 다시 반등 급락. 어쨌든 오늘은 좀 회복이 됐고 업종 섹터 쪽으로는 거의 다 올랐어요. 근데 특히 건설기계 굴삭기 데이터가 워낙 좋아가지고 건설기계 좋았고 오늘 또 한미반도체가 무려 8%나 주가 좀 급등했고 방산주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다. 화학회사 중에 백강산업이 뭐 재료가 있어서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회사들도 지수 상승의 영향을 바로 받았어요. 좋고 의약품, 뭐 철강주, 뭐 가릴 것 없이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민감주하고 성장주 다 올라갔고요. 오늘 대장주 삼성 SDI입니다. 이래서 주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라. 이 정말 엄청 빠졌어요. 삼성 SDI.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섹터를 이끌었고 2차전지는 정말 중요한 섹터입니다. 한국을 이끌 섹터이기 때문에 SDI의 급등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하이닉스도 좋았고 건설주들은 이제 그 보궐선거 기대감도 있고요. 또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종 대부분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조금 약했습니다. 현대차가 좀 약해서 부진했지만 SL 같은 부품주는 오히려 많이 올랐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1%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주, 유통 다 고르게 올랐고 요즘에 올랐던 보험주만 좀 빠졌어요.
보험업종은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그리고 섹터 쪽은 2차전지, 뭐 다급등 있고, 쿠팡 관련주 이제 내일 상장합니다. 화학섬유, 효성 TNC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무려 15%, DY 파워가 11%. 그다음 폴더블폰 관련주. 오늘 코오롱인도 진짜 오랜만에 갔죠. 요새 좀 빠졌죠. 근데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또 바닥 찍고 금방금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폴더블폰, 전자결제, 뭐 응원주, 다날이 많이 갔고요. 비기트랑 다날. 석유화학도 좋았고, 뭐 다 섞여 있습니다. 전통주, 뭐 성장주 골고루 섞이면서 증시가 모든 섹터가 다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도 좋았고요. 특히 오늘은 그 실리콘웍스가 한 증권사 보고서 영향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골판지, 아이폰, 3D 낸드, 뭐 물류 다 올라갔어요. 그냥 한마디로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들어요. 빠진 건 금융자동화, 화폐자동화, 해운주는 정말 너무 많이 올랐죠. HMM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상한 전환사채 물량이 조금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계 관련주, 조선주 좋았는데 좀 빠졌죠.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한 게 면세점 참 안 가요. 그죠? 아니 신세계, 현대백화점 다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안 간 게 호텔신라예요. 좀 미스터리해요.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언제 올 건데. 날짜를 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와야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면세점이 대박 나는 거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주가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언젠간 오게 되고, 그러면 중국인들도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한국 기업들 수혜 받는 건 당연해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 그렇게 면세점은 좀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다 올랐어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모처럼, 그러니까 5일 연속 하락하다가 올라가서 정말 모처럼 기분이 좋게 시장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뉴스가 없어가지고 요 정도로만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 보고서를 좀 먼저 찍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연결해서 나올 것 같은데 보고서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증권사 보고서는 계속 보여드리는 거는 문제될 건 없어요. 보여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저의 뭐 일부 예상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절대 왜곡하진 않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위험한 게 왜곡하는 거죠. 난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이렇게 말하고,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요새 예민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주식계 유재석인가요? 진짠가요? 제가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선한가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선하다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좋고, 또 장기 투자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는 것도 보기 좋고. 제가 작년 12월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삼성전자 막 이런 것들 사신 분들 기분 좋았죠. 그런 분들 보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배부르고 저도. 아무튼 아직은 좀 고생하시지만 분명히 또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장이 또 올 거니까 그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시황은 좀 짧게 할게요. 시황 뭐 그렇게 많이 할 건 없고요. 제가 수급은 얘기 안 했네요. 오늘 역대급 수급 나와가지고 외국인이 1조 7천억 샀어요. 미쳤죠. 동시효과에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1조 1천억 팔았고, 연기금이 무려 3천억을 팔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연기금의 매도가 시장에 약간 좀 방해 요소였죠.
저 어쩔 수 없어요. 연계금은 아마 계속 팔 거예요. 올라가면.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저는. 자, 일단 수급 여기까지는 해드렸고, 당분간 장은 오르락 내리락 좀 변동하겠지만, 그래도 점점 저점이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시면서 여유 가지고 정말 천천히 좋은 기업 위주로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보고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ETF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애 최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식 상품권이라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 좀 계좌 개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한글로 메이크잇, 예, 그 내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고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예, 계좌 개설 많이 하셔서 주식 상품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통신 담당하시는 장민준 연구원님 보고서 좀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트론이란 기업이고요. 신규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파트론도 사실 이제 올해 되게 기세 좋게 출발을 했는데 요새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겹쳤죠. 아무래도 반도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공급 부족 상태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못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어차피 지나갈 이슈예요. 생산 정상화 되니까. 단기 악재로 보시면 되겠고, 4분기 이익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이익은 증가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기반으로 전장 부품 사업을 준비를 했고요. 작년부터 일단은 일부 매출 발생했고,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시장이 되니까 카메라 회사들이 자동차 쪽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파트론도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사실 파트론도 되게 못 갔어요, 지금. 몇 년간 정말 죽을 썼죠. 근데 올해 이제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의하면 영업이익 68%를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납품 물량 증가 예상되고, 전장용 카메라, 전장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게 매출이 나오느냐가 올해 주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쿠팡, 이건 이제 보고서지만 쿠팡이 공모가 결정된 것 같더라고요. $37. 우리나라 시총으로 얼마냐면 70조. 어마어마합니다. 네이버도 이겼어요. 현대차는 저리 가야 되고 엄청납니다. 그렇게 보면 카카오가 싼 것 같죠. 아무튼 엄청난 지금 시가총액으로 결정이 됐고, 기업 가치 여기서는 66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대박 났죠, 진짜. 이 쿠팡에 이 적자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평가다. $25는 저평가, $35 이상에서 거래될 거다. 근데 이미 공모가가 넘겨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쿠팡은 국내에서 너무 잘하죠. 너무 이 로켓 배송, 적자를 보면서도 로켓 배송 해가지고 성공했고,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쓰고 있고, 예, 로켓 배송. 뭐 제가 쓴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쓰고 있는데, 아무튼 로켓 배송. 이거를 시작하면 이제 멈출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로켓 배송. 대단하고, 너무 편하고 2,900원밖에 안 하죠. 또 와우 클럽인가요? 로켓. 예. 아무튼 너무 싸고 거기다 동영상까지 보여주고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실을 맺어서 지금 이제 상장까지 하게 됐고, 예. 뭐 더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경쟁은 치열할 수도 있겠지만 쿠팡의 이런 막대한 자금력, 물류창고, 그리고 사입, 그러니까 물건을 다 사요. 그냥 쿠팡은 다 사가지고 모아다가 그냥 로켓 배송하는 거죠. 하루 만에 배송하려면 자기가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한 거죠. 해가지고 성공한 것 같고. 자, 그리고 네이버는 CJ랑 뭐 지분 투자했고, 이마트랑도 한다는 얘기가 있고, 확실히 쿠팡과 계속 경쟁하려는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카카오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 쿠팡과 네이버의 대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되게 좀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NH투자증권의 이지영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코미코 이제 한국투자증권 이메림 연구원님이 쓰신 거고요. 코미코 예전에 많이 한번 소개해드렸죠. 세정 뭐 장비나 부품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고, 오스틴에 있어요, 공장이. 그래서 가동 중단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완전히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먼지 등의 그 오염물질이 쌓이면 그 세정이에요. 닦아주는 부품을 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에 근데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한대요. 고객사들의 세정 물량이 더 증가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미국 신규 힐스브로 팹도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미코, 특히 미국 쪽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좋은 점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이 많이 늘어날 거란 거죠.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이슈들은 상당히 주가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죠. 반도체 한파로 인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셧다운, 이게 좀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여전히 좋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올해 새로운 공장도 가동이 되니까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목표 주가는 7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홍세정 연구원님이 제일기획, 너무 많이 빠졌죠. 제일기획도. 근데 1분기는 30% 성장을 전망했고요. 국내 상황이 되게 좋대요. 삼성이죠, 뭐 국내 상황이. 해외도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회복 수혜, 광고 경기가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젠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영업이익 2분기에도 좋아요. 29%. 사상 최대. 그러니까 2분기가 사상 최대래요. 본사회의 다 좋고. 근데 PER은 20배. 여전히 근데 작년도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갑자기 이거 찾아보셔서 리듬이 끊겼네요. 아무튼 제일계획도 이제 올해 좋아집니다. 작년에는 당연히 안 좋았고, 그리고 이노션, 이 홍세정 연구원이 되게 이쪽 미디어 쪽에 대해서는 요 기업들 되게 저번에도 보니까 보고서 계속 업데이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노션,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와이더 플래닝 회복이 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아까 그 인크로스예요. 인크로스 이렇게 쓰신 자료고, TDL 아시죠?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TDL
그게 이제 어드레서블 TV 시장이 개화하면서 광고의 판이 바뀐다고 하는데, 예, 이제 타겟팅이죠, 타겟팅. 예, 타겟팅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광고를 하는 거고요. 예. 어쨌든 통신사가 이제 가지고 있고, SK텔레콤이 인크로스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타겟팅 광고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티딜이죠, 티딜. 그래서 연간 티딜 수익이 100억 원 정도에 육박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PER은 비쌉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근데 올해는 21배, 내년에 17배.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요. 예, 이익 늘어나면 뭐 비싼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과연 이 티딜 관련해서 그 광고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 카카오톡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카카오톡이 카카오톡 비즈보드라고 여러분들 카톡에 광고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런칭을 하면서 이익이 계속 늘어나요. 그 광고 수익. 이 티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문자로 하는 광고고, 예. 그래서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이걸 사실 뭐 나스미디어도 이제 KT랑 한다고 합니다. 자, 인터넷 포털 한국전자선거래 대전 그 향방이 궁금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래액 기준으로 한국 시장은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3강 체제고, 예, 네이버가 제일 크고 쿠팡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예. 물류는 쿠팡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쿠팡은 직접 다 해요. 물류까지 다 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예, 하는 거고, 사실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비교 같은 거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쇼핑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고, 예. 근데 그 거래액이 엄청나니까요. 카카오가 근데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래액은 당연히 점프를 하죠. 예, 거래액이 엄청 늘어나서 쿠팡 제치고 거래액 첫 번째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될 거냐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워낙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선거래 경쟁을 한다면 카카오가 인수할 거고, 그쪽보다는 자기만의 뭐 구역을 확보해서 한다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어쨌든 카카오는 선물하기로 지금 전자선거래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그거 플러스 이베이 인수로 더 확장하겠다. 5조 원 들여서 할 건지 지금 하던 대로 할 건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죠. 또 쿠팡까지 상장해서. 이노션도 주가 정말 많이 빠졌죠. 예. 제목에 딱 나와 있어요. 이 좋은 회사가 이주가는 아니다. 그죠? 실적도 괜찮던데 참 주가 안 가요. 그죠? 아무튼 주가도 저렴하고, 예. 굉장히 좀 실적도 양호한 편이고요. 목표 주가는 79,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작년에 감소하고 올해부터 터닝. 뭐 이익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이 쓰신 자료고, 미국의 부양책이 통과됐죠? 예.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끝나는 거고, 예. 부양책. 그래서 이제 부양책 통과되고, 예전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한번 날아간 적이 있고요. 게임스탑도 부양책 통과하고 날아갔고요. 예. 부양책 통과하고 뭔가 여기 한 번씩 뻥뻥 뛰었어요. 예. 주식시장이. 그죠? 되게 좀 신기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뭐냐면, 예전에도 이 받은 돈으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보조금의 50%를 주식에 투자할 거라. 예, 진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예, 소비를 위한 돈은 부족하지는 않대요. 예, 이번에 1,400달러, 그럼 7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0만원? 80만원? 80만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클걸요? 예, 꽤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들의 풀린, 이 돈들의 일부가 주식 투자로 들어오면 수급이 엄청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계에도 보시면 한 번씩 뻥뻥 튀었잖아요. 비트코인, 게임스타. 이런 약간의 버블이라고는 좀 그런데 주가가 한번 랠리를 보였죠.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3월 12일 날 부양책이 시작이 되면 개인 자금이 들어와서 미국 시장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SN도 정말 많이 빠졌지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가 어디 갈 거 아니고 시장 점유율 16%고 폭력 투자 중국에서 좀 생각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그때 한번 빠졌었죠. 근데 중국을 제외한 그 점유율은 16% 정도 되고요. 예. 미국에서는 해상 풍력이 기대되는 동부 지역에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 시장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는 것 같고, 예. 계속 터키에서 증설하고 있고, 목표가 2025년 3조 원이래요. 현재 PER 27배로 주가 부담도 높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럼 많이 빠졌어요. 예. GS윈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 SDI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정말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64%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배터리 부분 매출은 좀 감소한다고 합니다. 1분기에 조금 감소를 하는데 매출 감소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은 플러스 성장이다. 다른 중대형 전지는 좀 일부 약간 줄어든다고 해도 소형 전지 부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게 전기차 배터리 부분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3% 감소해요. QOQ로. 다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로는 좀 감소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 예상되고. 그래서 올해 실적은 매출, 이익 다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도 좋아지고 ESS 중대형 전지죠.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으로 발전 그 에너지를 확보했을 때 전기를 그걸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장 장치예요 이게. 그리고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장기 100만원 주가 방향성은 좀 확고하다.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이 목표가를 되게 높은 수치죠. 근데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목표가를 뭐 보란 얘기가 아니라 방향성. 결국 Q의 성장, 매출 성장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리고 수익성은 연평균 매출액 25% 증가, 단가가 5에서 8%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1%씩은 이익률이 올라갈 것 같다. 연 기준으로. 예.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예. 실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게 1, 2분기래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 미스들이 날 수 있는데 그럴 때 매수 기회를 활용하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SDI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B 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요새 반도체 되게 안 좋죠. 비메모리죠. 예. 워낙 지금 공급이 안 돼요. 거기다 가뜩이나 공장 셧다운까지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스마트폰 쪽도 지금 수요가 회복이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은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수요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의 그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쪽은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스마트폰 쪽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사실 PC가 너무 좋았고 노트북도 좋았고, 예. 근데 작년에 어쨌든 스마트폰만 좀 부진했죠. 근데 올해는 스마트폰 쪽이 좋아지는데 또 악재를 만난 게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예. 이게 조금 리스크였다는 거죠. 아무튼 보자고요. 뭐 이게 어떤 의견이 들어간 건 아닌데 한번 우리가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러니까 최대 복병은 빨리, 가장 좋은 건
빨리 그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돼야 돼요. 그게 가동이 정상화되면 좋아지는 거죠. 아직은 가동이 언제까지 좀 중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롯데쇼핑도 요새 뭐 백화점주 다 좋죠. 목표 주가는 18만원. 이진엽 그 유한타증권 연구원이 적으셨고, 소비 이미 백화점들은요 코로나19 이전의 매출을 좀 넘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백화점 100% 넘었고, 그래서 롯데쇼핑도 계속 뭐 주목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보고서입니다. 롯데백화점 매출이 좀 열의에 있던 이유가 명품이 조금 이제 커버리지가 작은 지방 점포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방 경기가 회복되면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중소형 이쪽 시장이 어떻게 커지는지, 그게 롯데,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현대나 신세계는 좀 면세점도 하고, 그 서울 쪽이나 이런 아니면 명품 쪽 비중이 있는데, 지금 시장 그게 더 맞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품 매출이 엄청 높으니까. 근데 롯데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는 지방 쪽이 중요한데, 이게 오히려 지방이 살아나면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목표 주가는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를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스미디어는 뭐 워낙 또 다들 아시죠. KT 자회사고, 역시 인크로스 경쟁사고, 비슷한 걸 합니다. TDL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KT는 나스, SK텔레콤 인크로스. 저는 다 같이 가는 그림 아닐까 싶어요. 방향은 맞잖아요. 이쪽 광고 쪽에서 타겟팅 광고. 방향 자체는 맞는데, 작년엔 인크로스가 너무 많이 올랐었고 나스미디어 아예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스미디어가 과연 한번 역전을 할지, 그건 좀 재밌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V에서 이제 그 건설 쪽 관련해가지고 4월 7일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특히 야당 후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민간 재건축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건설주한테 엄청난 호재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뭐 야당 후보가 되면 건설주들한테 되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주니까, 이런 재건축 재개발 권한은 사실 서울시장이 갖고 있어요. 정부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저거를 규제를 풀어버리면 건설주 엄청난 랠리가 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당 후보는 그 약간 이제 공공 중심이고, 야당은 민간 중심. 그런 좀 공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자고요. 아무튼 건설업종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약간 꽃놀이패 같은 거예요. 여당이 돼도 어쨌든 공공적으로 물량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규제는 좀 더 완화되고, 그리고 야당이 되면 뭐 민간 쪽으로 가니까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BK, 이것도 이제 건설 쪽인데, 뭐 공급 대책은 당연히 호재인데 그 후로 발표하고 나서 급락했고, 서울, 근데 3월 18일 좀 주목하자는 게 저도 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IBK의 박용희 연구. 이게 사실 저희 예전에 이베스트에 있던 친구예요. 네. IBK로 갔네요. 아무튼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도시계획 조례법 개정이 가능해 민간 재건축 활성화가 좀 가능하다. 물론 정부와의 교감이 좀 필요하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민간 재건축이 되느냐. 서울시장 권한으로 조례법을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보자고요. 아무튼 누가 되든 될지 모르지만 민간이 되는 순간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안 되면 어때요? 그죠? 잃을 게 없는 주가들이. 요새 건설사 많이 빠져가지고 크게 잃을 건 없어요. 그리고 기업 분할 관련해가지고는, 뭐 기업 분할과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악재 아니냐. 근데 사실은 기업 분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해드렸죠. 인적 분할과 무적 분할로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은 요거 신한증권에 있는 보고서입니다. 강성철 애널리스트 분께서
쓰신 보고서고, 뭐 신한증권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실 분들은. 아무튼 이렇게 인적 분할은 주주가 한 회사를 두 개를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물적 분할은 회사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회사 A만 갖고 B는 A가 100%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그거고. 근데 기업 분할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았대요. 예, 단기적으로는 주가 좀 조정 받더라도. 기업 분할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물적 분할이 되게 많죠. 예, 원래 많아요. 인적 분할보다. 물적 분할이 좀 많은 거고. 세 가지 시사점. 예. 선행 연구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기업 분할의 긍정적 효과는 사라지지 않았다. 예. 어쨌든 절대 주가는 인적 분할 후에도 뭐 어쨌든 기업 분할 후에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의 단기 시계열로 본다면 기업 분할,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그렇게 뭐 큰 효과는 없었대요. 근데 1년 이내 구간에서는 결정 후에 6개월 뒤에는 또 시총이 되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분할 공시 후 합산 시가총액입니다. 이게 이제 90일 이후죠. 그래서 코스피 200 대비해서 요게 100이 이제 200이에요, 여기가. 그거보다 되게 좋죠, 성과가. 네. 다음에 기업 분할 공시 후에 합산 시가총액. 그러니까 분할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시가총액이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할 이벤트가 터지고는 주가가 안 가요. 그죠? 저번에 기억나세요? FNF도 급락했잖아요. LG화학도 급락하고 그 후로 어떻게 됐죠? 다 날라갔죠. 기업 분할 악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기업 분할은 대부분은 원래는 좀 호재성 성격이 강한데 일단 기업 분할 한다 그러면 주가가 한두 달 빠져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 예정 기업은 최근에 뭐 대림산업이 작년 9월에 인적 분할을 공시하고 DL이 나눠졌죠. DL과 DLNC. 근데 둘 다 빠졌죠. 주가가. LG가 이번에 이제 4월 29일부터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불리합니다. 요거 염두에 두세요. LG. 신설 지주회사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LG는 전자화학 통신만 해요, 이제. 나머지 LG 상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그러니까 뭐 2차전지, LG전자, 뭐 이런 것들은 이쪽에 남는 거죠. 에코프로는 이제 쪼개요. 회사들을 다 쪼개서 상장시키고 2차전지 양극재 소재 만드는 기업이죠. SK텔레콤은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인적 분할할 가능성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얘기 나오는 게 통신하고 하이닉스 지분을 나눠서. 네. 그래서 통신 부분 회사는 SK 브로드밴드 같은 회사로 딱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회사는 하이닉스 같은 거 지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SK랑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대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것도 결정된 건 없고 결정이 될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하이닉스를 SK 바로 밑에 둘 수도 있어요. 저렇게 되면. 지금은 SK가 SK텔레콤 지배하고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지배하거든요. 저렇게 분할을 해버리면 SK가 바로 하이닉스를 밑에 둬버리는 거죠. 그런 그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올해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올지 계속 흥미롭게 요 SK텔레콤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분할 자체는 악재는 아니다. 대부분 어느 레벨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올라갔다. 데이터를 보면. 네. 다만 분할 결정하고 나서는 좀 단기에 한두 달은 되게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게 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고서 마지막이고요. 이제 코스피 2900대 매수 진입 추천한다. 이렇게 적으셨고, 장기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 추세적 흐름의 변곡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근거는 미국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신흥국 회사채 스프레드 안정에 있다.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신용 스프레드 안정이 이어질 경우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조정 위험은 거의 없었다. 배제된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조정은 저도 이 의견에 되게 동의라는 게 그 한 단계 상향된 금리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 적응 과정이 필요해요. 뭐든 빠르면 적응을 못해요. 뭐든 이렇게 빠르면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거를 이제 금리 레벨에 대한 어쨌든 적응 과정이다. 지금은 너무 급하게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적응을 못했던 건데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은 되게 좀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실질 금리도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예, 여러 가지 금리들이 좀 튀면서 우려감들이 되게 좀 커지고 있는데, 예, 어쨌든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지 않는 이상은 그 금리 상승 흐름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상승 기조 복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게 금리예요, 다. 금리들이 많이 올랐죠. 기대 인플레. 경제 성장 전망치, 원자재 가격 상승. 다 좋죠. 예. 그 미국의 이제 신용 스프레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이게 되게 많이 내려갔죠. 예. 이게 올라간다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 대비해서, 국채는 안전하고 하이힐드 채권이 뭐냐면 좀 위험한 기업들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이힐드 채권 금리는 되게 높고요. 국채 금리 낮아요. 위험하니까 금리를 높게 주거든요.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좁혀진다는 건 이 기업들의 리스크가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 줄어버렸어요. 작년에는 이 기업들이 망할까봐 확 금리가 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대세하락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상승 추세가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여러분이 막 울거나 너무 두려워하실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주변에 공포감이 막 드는 내용들이 워낙 많은데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될 때 추세적 흐름의 변곡점이 되진 않았다. 시장의 강세장 기조는 뭐 유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뭐 일단 이제 마감하기 전에 편지 좀 보내주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근데 요새 또 전복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잘 먹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제가 어제 받았어요. 저번에 뭐죠?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 홍삼 엄청나게 큰 어디죠? 농협과에 농협에서 온 그 홍삼 그것도 받았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아무튼 너무 그것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제 반찬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제.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벌리님. 저는 대구 근교에서 반찬 제조업을 하면서 연벌님의 방송을 매일 애청하는 1인입니다. 주식 시작한 지는 5개월, 진짜 주린이시네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장이 좋다길래 주식을 안 하면 소외감이 들어서 이렇게 뒤늦게 진입을 했습니다. 5개월 전이면 작년 11월인데, 그때 했으면 딱 좋을 때네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요즘에 힘드신 것 같고, 이 와중에 연벌님의 방송은 가뭄의 담비와도 같습니다. 제 종목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매 2달 시황을 잘 리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그 힘으로 마음을 또다시 추스립니다. 보고서에 의한 상상력 발휘를 하라고 늘 말씀해 주시지만 트레이닝이 안 된 저로서는 너무너무 부족한 나머지 주식을 안 해야 되나, 나하고는 주식이 맞지 않나,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생각이 바뀝니다. 연벌리님의 방송을 듣고 있으면 주식을 해야 됨이 당연합니다. 요즘은 생각이 정말 좋은 주식은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보고 찾아내어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주린이는 더욱더 연벌리님 같은 분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벌리님께서 출간하신 책들도 2권 다 읽었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참으로
오랜만에 했나 싶었습니다. 아니, 주식책 재미 없잖아요. 예. 아이고, 재밌게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방송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이렇게 글자로 적어봅니다. 너무 오랜만에 펜으로 글자를 적으니, 진짜 너무 정성스럽게 이렇게 편지인데 적어주셨어요. 예. 옛날 연애할 때가 생각납니다. 요즘에 손편지를 거의 안 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방송 중에 맥주를 좋아하신다는 소리를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해서, 예, 아무튼 저 맥주 진짜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는데, 수제 맥주부터. 근데 요새는 사실 맥주를 많이 못 마셔요. 아시겠죠? 너무, 평일엔 당연히 못 마시고, 주말에 딱, 진짜 토요일날 저녁에 딱 한 번 마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좋은 맥주도 제가 포기할 정도로, 예, 지금, 이 방송,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저는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평일에는 어쨌든 시원한 맥주 한 잔과 그 다음에 강정이나 이런 것들 드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모든 부분 날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건강에 신경 쓰시라고 반찬도 보내드립니다. 예, 부장님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고듬이 방송으로 묻어납니다.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변치 마시고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서 마음뿐인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장님. 참고로 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어제 제가 잘 받았어요, 진짜로. 예,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진짜, 이렇게 편지까지 적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더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여러분들 요새 스트레스 여러분도 많이 받으시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예, 시장 영원히 열립니다. 매일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앞으로 계속 열리고, 오늘 잘 된다고 자만할 이유도 없고,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 다 좌절하셨죠? 그 좋던 장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또 분위기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그래요, 시장이라는 게. 이게 순간순간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말 그대로 투자. 예. 투기가 아니고, 매매보다는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 분명하지만 저는 매매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세요. 그건 못해요. 할 능력도 안 됩니다. 예. 그런 거는 제가 해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런 정보라든가, 또, 시황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지금 뭘 봐야 되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예. 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방송 통해서 최대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요새 제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알아보세요. 요새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이들 알아보시는데 그래서 더 너무 좀 감사한 지금 마음뿐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여러분도 아무튼 기운 내시고 저는 또 내일 좋은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내일은 이제 주식 다방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기대 좀 해주시고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 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